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이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논문은 Federated Learning with Sample Level Client Drift Mitig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국제 컨퍼런스 AAAI 2025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Introduction, Related Works, Motivation,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tion입니다. 연합학습은 로컬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모델의 파라미터만을 주고받으면서 협업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데이터 이질성 문제인데요. 이는 한 클라이언트는 고양이 사진이 대부분이고 또 다른 클라이언트는 강아지 사진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분포가 다를 경우 학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드리프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각 클라이언트의 로컬 업데이트 방향이 전체 전역 모델이 나아갈 방향과 크게 어긋나게 되고 그 결과 전역 모델의 성능 저하가 누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로컬 업데이트 자체를 보정하는 방식에 집중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 모델과 로컬 모델의 차이를 줄이는 정기화항을 추가하거나 과거 업데이트의 정보를 활용하는 식으로 보정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ederated Bias Aware Sample Selection을 제안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핵심 아이디어는 샘플 바이어스입니다. 각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샘플들이 드리프트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며 특히 로스가 큰 샘플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바이어스를 가진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로스가 크다는 것은 모델이 해당 샘플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곧 전용 모델이 가진 지식과 로컬 데이터가 가진 지식 간의 큰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는 결국 모든 샘플 바이어스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각 샘플 바이어스는 고정적이지 않고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샘플이 초기에 큰 바이어스를 가지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새롭게 바이어스가 커지는 샘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edBSS는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두 단계로 학습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지식 단계의 획득입니다. 이 단계는 일종의 워밍업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형 모델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만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쉽게 치우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샘플을 활용해 전용 모델이 기본적인 지식을 넓게 습득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 잡힌 출발점을 마련해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진적 지식학습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샘플의 바이어스를 고려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바이어스가 적은 샘플들로만 로컬 모델 훈련을 합니다. 이로써 모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드리프트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그 다음 매 라운드마다 바이어스가 큰 샘플들을 점진적으로 추가해 나갑니다. 즉, 쉬운 샘플부터 학습을 시작해 점차 어려운 샘플들까지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단순히 드리프트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식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기존 연구들이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 많은
그 연구들은 클라이언트의 로컬 모델 업데이트 자체를 수정하는 방식에 집중했고, 대표적인 예가 스캐폴드입니다. 이 방법은 로컬 업데이트의 기울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어 변수를 적용해 보정함으로 로컬 모델이 전용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로 FedDC는 보조 드리프트 변수를 도입하였고, 로컬 모델과 전역 모델 매개 변수 사이의 불일치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줄이는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로 널리 알려진 FedProx입니다. 이 경우 로컬 손실 함수에 추가적인 정규화항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로컬 모델이 과도하게 업데이트되어 전역 모델과 멀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FedLC는 조금 더 섬세한 보정 방법입니다. 로컬 학습 시 사용하는 교차 엔트로피 손실이 쌍별 레이블 마진을 추가해서 모델이 클래스 간 차이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FedRS는 특정 데이터셋의 클래스가 아예 없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한 클라이언트에 없는 클래스가 있을 때 해당 클래스와 관련된 가중치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된 소프트맥스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 또 다른 연구로 FedDie는 각 클라이언트별 맞춤화된 동적 정규화를 도입하고 자연스럽게 로컬 모델이 전용 모델과 잘 정렬되도록 유도합니다. 최근에는 대조학습과 상호정보 개념을 손실함수에 통합하는 방식들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들은 단순히 정규화나 보정이 아니라 학습 자체를 더 표현력 있는 방식으로 변환해 드리프트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서버 측의 효율적인 집계, 즉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업데이트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인코입니다. 이 방법은 클라이언트에서 추가적인 통신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서버 내부에서 여러 계층의 기울기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얕은 층과 깊은 층의 기울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표현력을 높이고 모델의 유사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또 다른 방법인 FedCDA는 단순히 한 라운드에 들어온 업데이트만 활용하지 않고 여러 라운드에 걸친 로컬 모델 업데이트를 선택적으로 집계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클라이언트의 일시적인 편향을 줄이고 전용 모델이 좀 더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클라이언트 단위에서 드리프트를 다루었기 때문에 개별 샘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저자들은 실험을 통해 클라이언트 내부의 각 데이터 샘플이 전용 모델에 주는 드리프트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용 모델의 로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샘플에 대한 로스는 곧 전용 모델이 가진 지식과 로컬 데이터가 가진 지식 사이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스가 작은 샘플은 전용 모델에 안정적으로 기억을 하고 로스가 큰 샘플은 오히려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림을 보면 동일한 클라이언트 내에서도 각 샘플이 모델 업데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로컬 샘플이 어떤 것이 바이어스가 큰 샘플이고 어떤 것이 바이어스가 작은 샘플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입니다. 단순히 손실만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각 샘플의 로스 값은 매 라운드마다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정된 손실 인계값이나 일정 비율로 샘플을 자르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아 해당 논문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모델이 특정 샘플을 분류할 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불확실성 값을 활용하면 매 라운드마다 상황에 맞게 바이어스된 샘플과 바이어스되지 않은 샘플을 나누는 경계를 적응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을 통해 단순히 고정 기준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 맞춰 유연적으로 적응하는 샘플 분류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은 식별된 샘플 바이어스를 활용해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직관적으로는 바이어스가 큰 샘플을 아예 훈련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이 훨씬 안정적이고 드리프트도 줄어들 수 있으나 여기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이어스가 큰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모델이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델의 최종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점진적 학습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초반에는 바이어스가 작은 샘플들로만 활용하여 모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바이어스가 큰 샘플들을 조금씩 추가하여 학습 데이터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은 쉬운 샘플에서 시작해 안정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점진적으로 어려운 샘플까지 확장하면서 전용 모델의 성능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드리프트는 줄이고 지식 손실도 최소화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메솔로지입니다. 바이어스의 존재와 그 영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합학습에서는 각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전역 모델을 받아옵니다. 이 전역 모델을 통해 각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데이터 샘플에 대한 로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샘플이 같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손실이 큰 샘플은 모델 드리프트에 크게 기여하는 바이어스된 샘플이고 반대로 손실이 작은 샘플은 드리프트를 줄여 학습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바이어스 되지 않은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동일한 클라이언트 안에서도 샘플별로 드리프트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드리프트는 샘플 수준에서 바이어스가 누적된 현상이라는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어스 샘플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히 손실값을 기준으로만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손실값은 라운드마다 변동하기 때문에 그 모델의 특정 샘플을 분류할 때 얼마나 확신을 가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의 개념을 도입했고 그 지점은 오른쪽 그림처럼 손실값과 불확실성의 관계를 분석해서 알 수 있었고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샘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 바이어스 샘플과 비바이어스 샘플을 나누는 적응적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바이어스 샘플을 학습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가능한 단순한 방법은 훈련 에포크가 진행될수록 바이어스 샘플을 선형적으로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면 이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샘플의 손실 분포는 중앙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가장 자리로 갈수록 점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클수록 샘플 간의 간격이 불규칙해지고 단순 선형 증가 방식은 실제 분포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논문에서는 코사인 함수를 적용해서 바이어스 샘플을 비선형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은 샘플의 실제 분포 특성을 반영하며 결과적으로 학습 효율을 높이고 모델의 지식 습득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즉,
샘플을 어떤 방식으로 추가하느냐가 모델의 학습 품질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웜업 단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이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을 나누는 불확실성 경계값이 매우 크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이면 학습 초기의 불확실성 기준선이 요동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 바로 바이어스 샘플 분류를 시작하게 되면 학습이 안정적이지 않고 클라이언트 드리프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점진적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웜업 단계를 둡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샘플을 활용해 모델이 먼저 충분히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웜업은 일종의 콜드 스타트 해결책으로 모델이 안정적인 출발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웜업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후 점진적 학습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드리프트와 지식 손실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패드 BSS의 메인 픽처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이 되어 있고 N라운드와 M라운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받은 전역 모델을 활용해 자신의 모든 로컬 데이터 샘플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로스가 큰 샘플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로스가 작은 값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불확실성 기반의 분류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통해 각 샘플은 바이어스 되지 않은 그룹과 바이어스된 그룹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모델의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지점이 이 두 그룹을 나누는 적응적인 경계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라운드마다 변화하는 데이터 특성에 맞춰 샘플 분류가 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로컬 모델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은 먼저 에포크 0에서 바이어스 되지 않은 샘플들로만 사용하여 진행이 됩니다. 이 초기 단계는 모델이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후 에포크 1에서는 바이어스된 샘플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며 학습을 이어나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상대적으로 쉬운 샘플부터 점점 더 어려운 샘플까지 학습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즉, 학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지식을 넓혀가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라운드를 반복 후의 상황인 M라운드를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바이어스의 샘플 수가 크게 줄어들고 반면 바이어스 되지 않은 샘플 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 예전에 잘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샘플들을 점차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샘플들이 바이어스된 그룹에서 바이어스 되지 않은 그룹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 성능의 향상과 학습 안정성 증진을 동시에 보여주게 됩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실험에서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질성 상황인 레이블 분포 편향과 특징 분포 편향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레이블 분포 편향에서는 패션 엠리스트, CIFAR 칩, CIFAR 100으로 세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패션 엠리스트는 간단한 CNN을, CIFAR 시리즈에서는 레지넷 50을 적용했습니다. 특징 분포 편향 환경에서는 다양한 도메인이 포함된 도메인넷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클리바트, 인포그래프, 그림, 퀵드로우, 실사, 스케치 등 6개의 도메인 중 하나에 속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할은 두 가지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샤드 방식은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클라이언트에 무작위로 할당합니다. 디리클레 방식은 알파 값을 조절해 데이터 이질성 정도를 변화시킵니다. 비교 대상은 대표적인 로컬 업데이트 보정 방법들과 서버 집계 전략 방법들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레이블 분포 편향 환경에서 작은 데이터셋과 간단한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합니다.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본 실험에서는 간단한 CNN 모델을 사용했으며 일부 기존 베이스라인인 스케치보드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단순한 데이터셋 특성상 클라이언트 내 바이어스가 모델 드리프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에서 패드 BSS가 반드시 가장 높은 성능을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쟁력 있는 우수한 성능을 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모델과 단순한 데이터셋에서는 점진적 학습이 가져오는 우수한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극적인 성능 향상보다는 안정적인 학습이 중요함을 시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IFAR 시리즈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과 복잡한 모델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대부분 실험 설정, 특히 샤드와 디리클레 방식 하에서 기존 모든 베이스라인 대비 일관되게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CIFR10 데이터에서는 0.5 디리클레의 알파 값이 0.5인 조건에서 패드 BSS가 45.27의 정확도를 기록해 두 번째 우수한 패드 LC 대비 약 4.5포인트 이상의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패드 BSS가 데이터 이질성이 높아질수록 클라이언트 샘플 수준의 바이어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점진적 학습을 통해 모델이 더욱 안정적으로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강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징 분포 편향 환경에서 패드 BSS는 도메인 넷 데이터셋으로 6개의 완전히 다른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 각 클라이언트가 전혀 다른 특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6개 모든 도메인에 걸쳐 패드 에이블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법들보다도 패드 BSS가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제안하는 패드 BSS는 학습한 최종 전역 모델 또한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이는 단순한 레이블 분포 편향이 아니라 특징 분포 이질성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당 결과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현업에서 사용하게 될 때 마주치는 다양한 분포 차이를 극복하는 데 유용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웜업 단계의 민감도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0라운드일 때, 즉 웜업 단계가 없으면 모델의 성능이 가장 낮았습니다. 초기 다양한 지식 습득 부족이 원인으로 보이고 반대로 웜업을 너무 길게 설정해 100라운드 이상 진행하게 되면 전체 전역 모델 드리프트가 커져 이후 학습 단계에서 점진적인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웜업 라운드는 매우 민감한 매개 변수이며 본 논문에서는 보통 50라운드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인 성능의 향상을 가지고 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스된 샘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전략을 비교했습니다. 필터링 방식은 바이어스된 샘플을 완전히 제외하는 방법이며 이는 모델이 중요한 지식을 잃게 하고 국소 최적화에 빠지거나 수렴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형적 추가 방식은 에포크마다 일정 비율로 바이어스 샘플을 선형적으로 늘리는 방식인데 샘플 손실 분포의 비대칭성과 밀집도를 고려하지 못해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FED-BSS가 제안하는 비선형적, 즉 코사인 함수 기반의 점진적 추가 방식은 샘플의 실제 분포를 반영하여 바이어스 샘플을 효과적으로 추가하여 다른 방법들 대비 월등한 학습 효율과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이번 연구는 연합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non-IID 환경에서의 성능 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단계로 이루어진 방법인 FED-BSS를 제안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각 샘플이 연합학습 과정에서 모델에 미치는 바이어스의 차이를 인지하고 그 기반으로 샘플을 선택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 학습 라운드마다 바이어스가 상대적으로 작은 샘플부터 점진적으로 바이어스가 큰 샘플까지 점차 확장하며 선택하여 이러한 점진적 학습 방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로컬 모델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실험을 통해 이 방법의 학습 안정성과 성능 모두 뛰어난 효과와 강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